저는 지금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2년 전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사 앞 버스 정류장에서 805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멍하니 서 있을 때였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봤습니다. 창가 쪽에 앉아있던 여자. 단정한 회색 재킷에 깔끔하게 묶은 머리. 무언가를 집중해서 읽고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왠지 모를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예쁘네.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지나갈 첫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같은 버스에서 그녀를 봤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녀만 조명을 받고 있는 것처럼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의식 중에 그녀를 찾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도 있네.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 짓는 제 모습이 우습기도 했습니다. 31살 먹은 남자가 버스에서 본 여자 때문에 설레다니.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장님, 오늘 야근하세요? 응, 좀 해야 할 것 같아. 너희는 먼저 가. 야근을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보통 8시나 9시에 퇴근했는데 그날은 거의 11시가 다 되어서야 회사를 나섰습니다. 막차 시간이 얼마 안 남아 급하게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설마 같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거의 텅 빈 버스 안에서 그녀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늦게까지 일하는 날, 그녀도 늦게 퇴근했습니다. 출근 시간이야 매일 같더라도 퇴근 시간은 제각각인데 이상하게도 자꾸 마주쳤습니다. 이건 정말 운명인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기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네. 혹시 동사무소에서 일하세요? 제 킷에 달린 명찰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 네. 맞는데요? 저는 바로 옆 건물에서 일해요. 그래서 자주 봤던 것 같아서요. 아, 네.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제 심장은 완전히 넉다운됐습니다. 저는 강동혁이라고 합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커피 한 잔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서지혜예요. 커피요?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좀 있어요. 괜찮으세요? 네. 나이요? 저는 31살인데. 저는 36살이에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거절당할 것을 예상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커피 한 잔 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첫 커피 약속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날 지혜 씨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업무복 대신 베이지색 니트의 청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머리도 내려놓았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했습니다.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 몰라 커피만 홀짝였습니다. 그동안 자주 봤죠? 지혜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신기했어요. 출근 시간도 그렇고 야근할 때도 자꾸 마주치니까 저도요. 처음엔 그냥 우연인가 했는데 자꾸 보이니까 신경 쓰였어요. 정말요? 네. 솔직히 말하면 일부러 찾기도 했어요. 그녀의 고백에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요. 저도 아침에 버스 타면 먼저 찾았어요. 우리는 서로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4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취미, 좋아하는 음악, 영화, 음식,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동혁 씨. 네. 나이 차이 괜찮다고 했지만
정말 괜찮은 거예요? 지혜 씨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전혀 신경 안 써요. 저는 지혜 씨가 좋아요. 벌써요? 네. 이상하죠. 그냥 버스에서 자주 본 사람인데. 근데 진짜예요.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가 빨개진 게 보였습니다. 저도 좋아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트는 주로 주말에 했습니다. 평일에는 퇴근 후 간단히 저녁을 먹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여기 정말 맛있다. 첫 데이트 때 갔던 파스타 집. 지혜는 까르보나라를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렇게 좋아요? 네. 크림 소스가 정말 부드러워요. 동혁 씨도 먹어봐요. 그녀가 포크로 파스타를 돌돌 말아서 제 입에 넣어줬습니다. 어때요? 맛있네요. 그쵸?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주말에는 영화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특별한 것보다 소소한 일상이 더 좋았습니다. 동혁아, 어느 날부터 지혜가 반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응, 나 진짜 행복해. 나도. 근데 말이야, 우리 부모님이 곧 물어보실 것 같아. 뭘? 결혼 생각 있냐고.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부모님 입장에선 걱정되시잖아. 그럼 하지 뭐.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예? 결혼. 나는 좋아. 지혜랑이면 진심이야? 응. 6개월 사귀었으면 충분히 알 것 같은데. 나는 지혜 아니면 안 돼. 그날 지혜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 나도 좋은데 나이 많아서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동혁이를 만나서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 나는 지혜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가을 저녁, 노을이 지던 한강 공원. 그녀의 따뜻한 온기와 눈물의 축축함.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 여자친구요.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진짜, 우리 동혁이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인데? 공무원이고요. 착하고 예뻐요. 나이는 36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 36살이요. 저보다 5살 많아요. 아버지가 술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동혁아. 네. 아버지. 그 나이면 거의 노처녀 아니냐. 아버지. 근데 왜 하필 5살이나 많은 사람을? 어머니도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그 사람이 좋아요. 한 번만 만나보세요. 제발요. 제 간곡한 부탁에 부모님은 결국 승낙하셨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지혜입니다. 첫 만남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래. 앉아. 어머니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나이를 미리 들으셨으니 당연했습니다. 식사 내내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나이도 많고 동혁이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럼 왜 만나니? 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혜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저도 처음엔 나이 차이 때문에 고민했어요. 하지만 동혁 씨가 아니, 동혁이가 괜찮다고 해서 부모님과 지혜의 첫 만남 분위기는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지혜의 나이 때문에 처음부터 탐탁지 않아 하셨기 때문이었겠죠. 동혁아, 아버지가 저를 부셨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지혜랑 결혼하고 싶은 거냐? 네.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네, 있습니다. 후회할 일이 생길 리가 없으니까 저는 지혜랑 행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 대답에 아버지가 길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의 만남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점차 지혜를 인정하게 되셨습니다.
오히려 선입견을 가졌던 걸 미안해 하셨죠. 어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지혜가 담근 김치를 가져왔을 때였습니다. 어머, 정말 맛있네? 다음엔 젓갈도 담가 올게요. 그래, 고맙다. 우리 동혁이 잘 부탁한다. 어머니가 지혜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혜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만났습니다. 그래, 잔이가 우리 사위 될 사람이라면서? 장인어른은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네, 강동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혜가 나이가 있어서 말이야. 빨리 결혼해야 하지 않겠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이 우리 딸을 선택해 준 게 고맙네. 잘해줘야 해. 물론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해서 만나는 거예요. 장모님은 온화하셨습니다. 우리 지혜가 고집이 좀 있어요. 그래도 넓은 마음으로 늘 이해해 주길 부탁해요. 괜찮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호호. 그래. 그럼 잘 맞겠네. 양가 부모님의 승낙을 받고 저희는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동혁아, 이리 와봐. 결혼식 한 달 전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네, 아버지. 이거 아버지가 건네신 건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집이다. 예? 30평 아파트. 3억에 샀어. 너 결혼하면 줄 거 미리 준비해뒀다. 아버지, 너 하나인데 이것도 못 해주면 아비가 아니지. 지혜한테 잘해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됐어. 이제 너도 가장이야. 책임감 있게 살아. 네, 명심하겠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단상 위에 서서 지혜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장인어른과 함께 천천히 걸어오는 그녀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동혁아, 우리 딸 잘 부탁한다. 네, 아버님. 제 목숨보다 소중히 하겠습니다. 장인어른이 지혜의 손을 제 손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지혜야. 응, 진짜 예뻐. 고마워. 그녀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도 평생 잘할게. 신혼집은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아파트였습니다. 30평으로 넉넉했고 친정과 시댁이 모두 비슷한 거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라 양가 부모님 모두 만족하셨습니다. 여보, 여기 어때? 지혜가 가구 배치를 고민하며 물었습니다. 좋은데? 당신이 결정해. 아니야. 우리 같이 정하자. 그럼 소파는 저기, TV는 여기? 오, 좋다. 역시 우리 남편 센스 있어. 그녀가 제 볼에 뽀뽀했습니다. 안누가 보면 어떻게 하려고. 뭐, 어때 우리 집인데.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순조로웠습니다. 여보, 이거 맛있어요? 지혜가 만든 된장찌개를 먹으며 물었습니다. 응, 진짜 맛있어. 장모님한테 배웠어? 응, 엄마가 레시피 알려주셨어. 역시, 우리 장모님 요리 솜씨가 최고야. 그 엄마의 그 딸이지? 응, 정말 그러네. 근데 여보. 응, 우리 앞으로 돈 관리 어떻게 할까? 당신이 해. 나는 잘 못해. 진짜. 그럼 당신 월급 다 내가 관리해도 돼? 응, 나는 용돈만 받으면 돼. 얼마 필요해? 응, 한 30만 원? 그것만? 응, 난 술도 담배도 안 하잖아. 커피만 마시면 되는데 뭐. 지혜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신이 잘해줄 거 아는데. 응, 열심히 모을게. 우리 나중에 더 큰 집으로 가자. 그래. 그래. 당신만 믿는다.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나눴습니다. 여보, 내가 설거지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당신 피곤하잖아. 괜찮아. 당신은 청소해줘. 알았어. 그럼 나는 분리수거 할게. 오케이. 우리는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밥, 빨래, 장보기는 지혜가 했고, 설거지, 빨래 널기, 청소, 분리수거는 제가 했습니다. 여보,
수고했어. 당신도. 저녁이면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지혜는 제 어깨에 기대고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로에게 다정한 우리의 일상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보, 행복해? 응, 엄청. 나도. 이런 일상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결혼 3개월 만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진짜? 응. 테스트기로 해봤는데 2줄이야.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기쁜 동시에 떨렸습니다. 병원 가보자. 확실히 확인하자. 다음 날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4주차시네요. 감사합니다. 지혜와 저는 손을 꽉 잡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부모가 되는 거야. 응, 고마워, 여보. 그날 집에 돌아와 우리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과 설렘의 눈물이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저는 지혜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디 불편한 데 없어? 응, 괜찮아. 입덧은 좀 있긴 한데 견딜만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내가 사다 줄게. 고마워. 근데 지금은 괜찮아. 그래도 뭐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응, 알았어. 고마워, 여보. 입덧이 심할 때는 밤새 지혜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토할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미안해. 자야 하는데. 아니야. 나는 괜찮아. 당신이 편한 게 중요해. 10개월이 흘렀습니다. 여보, 애기 나올 것 같아. 한밤중에 지혜가 깼습니다. 진짜? 지금? 응. 빨리 병원 가자.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지혜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야, 들어오지 마세요. 간호사가 저를 막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응애.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잠시 후 지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여보, 우리 딸이래. 응, 정말 고생했어. 고마워. 우리 딸, 보여줘.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작고 작은 생명. 우리 딸, 서연이. 안녕. 서연아, 나는 네 아빠야. 그날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서연이가 태어난 후 우리의 삶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엄마, 아가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지혜가 장모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럼 우리 손녀 당연히 봐줘야지. 감사해요, 엄마. 장모님은 매일 서연이를 돌봐주셨습니다. 장모님 덕분에 출산 후에도 지혜는 계속 일할 수 있었고 퇴근 후 친정에 들러 서연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보, 서연이 데리고 왔어. 우리 딸, 아빠한테 와. 까르르. 서연이는 천사였습니다. 잘 울지도 않고 밤에도 잘 잤습니다. 여보, 우리 딸 천사 아니야? 그러게. 너무 착해. 우리 복 받은 거야. 응. 정말. 한 달에 한 번은 장모님께 사례금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지혜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아가 봐주시는 거 감사해서요. 아니야. 이런 거 필요 없어. 우리 손녀인데. 아니에요. 받으세요. 정말 안 그래도 되는데. 어머니, 제발요. 결국 장모님은 받으셨습니다. 고맙다. 지혜야, 동혁이도.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일상은 완벽한 루틴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립니다. 여보, 일어나. 5분만. 안 돼. 씻어야지. 알았어. 지혜가 아침을 차리는 동안 저는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밥 먹자. 간단한 아침 식사 후 함께 출근했습니다. 오늘 야근 없지?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좋아.
그럼 오늘은 서연이 데리고 외식하자. 그래. 버스 안에서 손을 잡고 출근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함께 서연이를 데려갔습니다. 엄마, 서연이 잘 있었어요? 그럼, 우리 손녀 천사야. 낮잠도 잘 자고. 다행이다. 서연아, 아빠 왔어. 서연이가 제 목소리를 듣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우리 딸 보고 싶었어. 서연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혜와 저, 그리고 서연이. 우리 가족은 완벽했습니다. 여보. 응, 행복하다. 나도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럼, 당연히 그럴 거야.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지혜는 저녁을 준비하고 저는 서연이를 돌봤습니다. 서연아, 아빠랑 놀자. 까르르, 우리 딸 예쁘다. 엄마 닮아서. 거실에서 서연이와 놀다 보면 지혜가 불렀습니다. 여보, 밥 먹자. 응, 서연아, 엄마가 부르신다. 식사 후에는 제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할게. 아니야. 당신은 서연이 목욕시켜. 내가 하면 돼. 고마워. 뭐가 고마워. 우리 사이에.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빨래를 널었습니다. 청소하고 분리수거하고. 집안일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여보, 다 했어? 응, 이제 쉬자. 그래, 우리 서연이도 자네. 서연이를 재운 후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피곤하지? 괜찮아. 당신은? 나도 괜찮아. 지혜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여보.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TV를 보다가 같이 소파에서 잠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새벽에 비몽사몽 일어나 옆에 누워있는 지혜를 볼 때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내일도 좋은 하루일 거야. 잘 자. 매일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행복한 꿈을 꾸며. 서연이가 8개월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회사 업무가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혁아, 이거 오늘까지 해야 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내일까지. 네,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거의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여보, 미안. 오늘도 늦을 것 같아. 괜찮아. 조심히 와. 응, 서연이 잘 재워줘. 그럼, 걱정 마.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과장님,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후배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좀 피곤할 뿐이야.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그래도 건강 챙기셔야죠.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과장님, 오늘 일찍 끝나면 저희랑 술 한잔 하실래요? 후배들이 물었습니다. 술? 네, 오랜만에 같이 한잔해요. 과장님도 스트레스 풀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3개월 만에 회식 제안이었습니다. 그럴까? 진짜요? 좋아요. 집에 전화했습니다. 여보. 왜? 오늘 후배들이 오랜만에 술 한잔하자고 해서 먹고 들어갈까 하는데. 그래? 응, 알겠어. 매일 일만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스트레스 풀어야지. 잘 다녀와. 응, 고마워, 여보. 먼저 자고 있어. 집에서 봐. 저녁 7시 후배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과장님, 오늘 삼겹살 어때요? 좋지. 그럼 제가 아는 맛집으로 가요. 민수가 앞장섰습니다. 집에서 좀 떨어진 동네의 삼겹살 집이었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어요. 그래? 기대된다. 후배가 데려간 곳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업무 스트레스를 잊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마음에 2차를 하러 근처 맥주집을 갔습니다.
너희 먼저 들어가.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 후배들이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화장실 먼저 갔다가 자리로 들어가려고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누군가 나왔는데 뒷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여보? 순간 아내인 줄 알고 서둘러 따라가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서지수, 지혜의 동생이었습니다. 처제가 왜 여기 있지? 우리 동네와 떨어진 곳이라 처제가 이곳에 있는 게 이상했지만 친구들과 놀러 왔나 보다 싶었습니다. 굳이 아는 척하기엔 방해가 될까봐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려는데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 처제와 모르는 여자 그리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남자 셋과 여자 셋, 3대3 미팅이었습니다. 뭐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형, 여기 앉으세요. 형, 왜 그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쉿, 조용히 해. 네. 저기, 저 테이블 좀 봐. 어디요? 아, 저기요? 응. 근데 왜요? 저기 내 와이프가 있어. 네? 후배들이 놀랐습니다. 형수님이요? 쉿. 조용히 해. 우리는 구석진 자리로 조용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형, 저거 진짜 형수님 맞아요? 응.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가 거기 있다는 것이. 맥주를 시켰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혜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벌칙 게임. 안 돼요. 저 술 약해요. 그럼 러브샷. 꺄. 남자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중 한 명이 지혜였습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형,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광경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벌칙은 볼뽀뽀. 헉. 진짜요? 당연하죠. 한 남자가 지혜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꺄. 지혜가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형. 후배들이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성큼성큼 지혜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재밌어? 제 목소리에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지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처제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형부, 저는 아무 말 없이 지혜와 처제의 얼굴을 한 번씩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여보, 잠깐만. 지혜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더 추웠습니다. 여보, 들어봐. 이건 오해야. 오해? 돌아봤습니다. 무슨 오해? 지수가 친구들이랑 미팅하기로 했는데 한 명이 못 나온다 그래서 급하게 내가 대신 나온 거야. 그래서 한 번만 대신 나온 거라고.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다 봤는데? 러브샷에, 볼뽀뽀에, 키스까지 하는 거. 그건 그냥 게임이라서 어쩔 수 없이. 게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유부녀가 애 엄마가 모르는 남자들이랑 그런 게임을 해. 여보, 너 지금 나 바보로 아냐? 아니야. 진짜 오해야. 오해는 무슨 오해야.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처제가 뛰어나왔습니다. 형부,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맥주집 안에 있던 남자들도 나왔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세요? 모르는 남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여보. 지혜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형. 후배들이 뛰어나왔습니다. 형, 괜찮으세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형, 술 먹으러 가자. 예? 쪽팔리니까 오늘 형이 쏜다. 먹고 죽자. 형.
그날 밤 저는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셨습니다. 저녁 축하 이후로 그렇게 술을 마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는 후배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켜자마자 수십 통의 전화와 카톡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전화 좀 받아줘.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여보. 지혜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삭제했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수십 통이었습니다. 지혜, 처제, 장인어른, 장모님.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밖으로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걸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왜 그랬을까? 계속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떠올려 봤습니다. 결혼 후 2년. 저는 지혜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용돈 30만 원으로 검소하게 살았고 집안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저 제 삶의 모든 중심은 가정이었고 지혜였고 우리 딸 서연이었습니다. 지혜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줬습니다. 서연이도 아꼈습니다. 그런데 왜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날 배신한 거야? 주저앉았습니다. 자전거 도로 한복판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1살 남자가 길바닥에 앉아서 우는 모습. 창피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도 없고 하염없이 울고만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인어른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동혁이냐? 네, 아버님. 지혜가 쓰러졌다. 네, 병원에 입원했어. 지금은 깨어났는데 널 찾는다. 이야기는 지수한테 들었다. 잠깐 와줄 수 있겠니?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당장은 얼굴을 보기가 힘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회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에 가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2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혜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처제는 저를 보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부, 처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언니한테 같이 가달라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제는 조용히 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처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평소 처제와도 살갑게 지냈던 사이였으니까요. 이렇게 차가운 모습은 처음 보신 거죠. 동혁아, 지혜가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차갑게 물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그래, 네 잘못이지.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생각해봤어. 여보, 내가 너한테 잘못하거나 못해준 거 있어? 아니, 없어. 그럼 나 너한테 지금껏 잘해준 거 맞지? 응. 지금 이 상황이 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지? 응. 아니야. 당신 잘못은 하나도 없어. 그래. 그럼 나도 후회 없다. 응. 끝내자. 뭐? 그만 끝내자. 생각 많이 해봤는데 나 너 예전처럼 잘해주면서 못 살 것 같아. 여보. 제발. 지혜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모진 말들을. 이혼하면 네 딸 네가 키워. 뭐? 나 자신 없어. 솔직히 진짜 내 친자식인지도 갑자기 의심스럽다. 강서방, 장인어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친자 확인서 가지고 양육비 청구하던지 아니면 혼자 키워. 지금까지 내가 뭘 한 거지 싶다.
흑흑. 지혜와 처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듣기 싫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서방. 장인어른이 따라 나오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애들을 잘못 키웠어. 정말 미안하다. 지금 그 화난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줄 수 없겠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부모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거실에 앉아 계신 부모님께 인사했습니다. 왔니? 밥은 먹었어? 아니요. 왜 이렇게 늦게 와? 회사에서 자고 왔다며? 네.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혜의 미팅, 제가 목격한 것, 병원에서 있었던 일까지. 그래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동혁아,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니? 이혼해라.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의견에 따르겠다. 이혼하고 싶으면 해라. 어머니.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 후 지혜를 많이 예뻐하신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소주를 한 병 꺼내오시더니 말없이 술만 드셨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2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지혜와 둘이서 행복했던 때, 버스에서 처음 만났던 날, 첫 데이트했던 날, 프러포즈했던 날, 결혼식 날, 서연이가 태어났던 날,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흑흑, 눈물이 또 나왔습니다. 동혁아,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울어라. 울어.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몰라. 나도 몰라. 그날 밤, 저는 부모님 집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불행을 받아들이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연차를 내고 쉬었습니다. 일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집에만 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동혁아, 밥 먹어라. 아니에요. 먹어야지. 식욕이 없어요. 핸드폰은 계속 꺼두었습니다. 지혜한테서 오는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던 날 핸드폰을 켰습니다. 예상대로 수백 개의 메시지와 두재 중 전화가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서연이 보고 싶지 않아? 마지막 메시지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연이, 우리 딸,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다시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또 그날 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낯선 남자와 러브샷 하던 모습, 볼 뽀뽀하던 모습, 웃고 있던 모습. 머리를 감쌌습니다. 동혁아. 아버지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아버지, 나와봐라.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앉아라. 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혁아. 네. 너 정말 이혼하고 싶으냐?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모르겠어요. 지혜한테 화도 나고 실망도 하고. 근데 서연이 생각하면 목이 메었습니다. 서연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럼 보러 가면 되잖아. 하지만 그럼 지혜도 봐야 하잖아요. 그래도 네 딸인데 보러 가야지.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서연이는 제 딸이었습니다. 지혜가 무슨 짓을 했든 서연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생각 좀 해봐라.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네, 아버지. 나는 네 결정을 존중하마. 이혼하든 안 하든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힘내라.
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혼해야 하나? 지혜를 용서할 수 있을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서연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질문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혜에게 최선을 다했어. 그건 확실했습니다. 근데 왜 지혜는 그랬을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불만이 있었다면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소통이 부족했다면 대화를 했어야 했습니다. 왜 하필 다른 남자들과 미팅을? 한 번만, 정말 한 번만이었을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처음이었을까? 아니면 여러 번 있었던 일일까?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도 복귀해야 했고, 지혜와도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나가봐야겠어요. 어디? 지혜, 만나러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괜찮겠니? 네, 이야기는 해야죠. 그래, 조심해라. 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삑, 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 습관적으로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지혜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나간 그날 그대로. 설거지가 안 된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빨래도 그대로였습니다. 집안일을 안 했네. 이상했습니다. 지혜는 깔끔한 성격이었는데.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지혜야? 다가갔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응. 지혜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여보? 응. 여보. 지혜가 벌떡 일어나 제게 안겼습니다. 여보. 여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정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응. 지혜의 얼굴을 봤습니다. 야위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날 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잘못한 건 지혜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진정해. 있어.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정말, 정말 미안해. 변명 안 할게.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한 번, 정말 그날 한 번이었어. 한 번? 응. 진짜야. 지수가 갑자기 연락 와서는 친구가 못 나온다고 한 번만 대신 나와달라고 해서. 그래서 갔어? 응. 서연이는 친정에 맡기고? 응. 나한테는 거짓말하고? 응.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혜야. 지금 그게 타당해. 유부녀가 할 짓이야? 미안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야? 그게 지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변명이잖아. 네가 가고 싶었으니 갔던 거잖아.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지수가 그 미팅을 꼭 하고 싶은데 짝이 안 맞아서 취소될 것 같다고. 제발 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냥 자리에 앉아있기만 한 게 아니잖아. 그럼 왜 다른 남자들이랑 러브샷을 하고 볼뽀뽀를 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건 그냥 분위기에. 분위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분위기에 떠밀려서. 그게 이유야? 여보. 지혜야. 나 지금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야. 새로운 남자를 만나보고 싶었어?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지루했어. 뭐? 결혼 생활이. 지루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출근하고, 퇴근하고, 서연이 돌보고,
집안이라고. 뭔가 내 인생이 아닌 것 같았어. 그냥 엄마로, 아내로만 사는 것 같았어. 그래서 미팅에 나간 거야? 응. 지수가 제안했을 때 솔직히 궁금했어. 다른 남자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나도 아직 매력이 있을까?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배신한 거야? 배신까지는 배신이야. 소리쳤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했어. 알아. 적은 용돈으로 살면서도 불평 한 번 안 했어. 집안일도 열심히 했어. 서연이도 아꼈어. 알아. 알아. 그런데 넌 그냥 지루하다고 그런 짓을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혜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여보, 미안하지만 정말 무리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를 줘. 또 배신당하라고? 아니야. 다시는 그런 짓 안 해. 어떻게 믿어? 지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우니까요. 여보, 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놓아줘. 안 놓아. 절대 안 놓아. 지혜야.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매일 밤 울면서 후회했어. 서연이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당신 생각하면 죽고 싶을 만큼 후회돼. 그걸 왜 그때는 생각 안 했어?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냥 순간적으로 미팅 장소까지 가는 게 순간적이야? 남자들이랑 게임하는 게 순간적이야? 가는 길, 게임하는 그 순간순간 모두 다 멈출 수 있었어. 네 마음이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넌 선택한 거야. 가족보다 그 순간의 재미를. 아니야. 맞아. 그게 사실이야.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혼하자. 안 돼.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제발, 제발 부탁해. 우리 서연이 생각해. 서연이는 내가 키울게. 뭐라고? 병원에서 한 말 취소할게. 서연이는 내가 키우겠어. 여보, 넌 양육비만 보내. 싫어. 난 내 딸이랑 떨어질 수 없어. 그럼 네가 키워. 대신 나는 양육비 안 보낼 거야. 그게 무슨. 선택해. 서연이를 키울 거면 너 혼자 키워. 아니면 나한테 맡겨.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여보, 제발. 지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안 돼. 단호하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짐 싸러 왔어. 나는 당분간 부모님 집에 있을게. 여보, 지혜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가지마. 제발 가지마. 놓아줘. 여보. 지혜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중요한 서류들. 그리 많지도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혜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끝인 거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지혜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후 장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장모님. 동혁이냐? 네, 서연이 좀 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언제 올래? 오늘 저녁에 가도 될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를 마주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녁 7시 장인어른 댁을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왔구나. 장모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 서연이가 기다렸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가 놀이매트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 아빠. 서연이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우리 딸, 아빠 왔어. 안아 올렸습니다.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까르르.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무죄한 웃음.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웃음. 이 아이는 아무 죄도 없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동혁아, 저녁 먹었니? 장모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그럼 같이 먹자. 지혜도 곧 올 거야. 지혜가요? 응. 퇴근하면 바로 온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30분쯤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혜야, 동혁이 왔어. 예? 지혜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보. 응.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보러 왔어? 응. 그래. 지혜도 서연이를 봤습니다. 우리 딸, 오늘도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었어? 까르르. 서연이가 엄마를 보고 웃었습니다. 지혜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어색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대화를 시도하셨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동혁아, 회사는 어때? 네, 괜찮습니다. 지혜는? 저도 괜찮아요. 그래, 장인어른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너희 둘, 잘 이야기 좀 해봐라. 부부 사이에 풀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니? 대화로 풀어야지. 아버님, 동혁이 너도 화났을 거 안다. 하지만 지혜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습니다. 식사 후 장모님이 제안하셨습니다. 너희 둘이 산책 좀 하고 와라. 서연이는 내가 볼게. 장모님. 가, 이야기 좀 해. 어쩔 수 없이 지혜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여보,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서연이, 많이 컸지? 응, 요즘 이것저것 잘 먹어. 어제는 이유식도 잘 먹었어. 그래, 아빠 보고 싶어 했어. 계속, 아빠, 하면서. 그래, 목이 메었습니다. 여보. 응. 나, 진짜 후회하고 있어. 매일 밤 잠도 제대로 못 자. 당신 생각하면, 서연이 생각하면, 지혜야. 응, 그만하자. 이 이야기. 하지만,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너를 용서할. 그래,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언제쯤?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해. 하나만 물어봐도 돼?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데? 정말, 이혼할 거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모르겠었습니다. 이혼해야 하나? 용서해야 하나?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 기다릴게. 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릴게. 그러니까 제발 우리 가족을 포기하진 마.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가능할까? 한 번 깨진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을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모님 집에 있었고, 지혜는 우리 집에 혼자 살았습니다. 서연이는 계속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서연이를 보러 갔습니다. 그때마다 지혜를 만났습니다. 어색한 대화, 무거운 침묵, 그리고 헤어짐의 반복. 여보,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아니, 바빠서. 그래, 서연이만 보고 갈게. 알았어. 매번 거절했습니다. 지혜와 단둘이 있는 게 불편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요즘 많이 멍해 보이세요. 아, 괜찮아. 그 일, 어떻게 되셨어요? 아직 결정 못했어. 그러시군요. 민수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힘내세요, 과장님. 고마워. 밤이 되면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부모님 몰래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다가 방에서 마셨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행복했는데, 정말 행복했는데. 2년 전 버스에서 지혜를 처음 봤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첫 데이트할 때, 결혼식 날,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장인어른께 전화가 왔습니다. 동혁아, 네, 아버님, 시간 좀 낼 수 있겠니? 알겠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1시간 후, 장인어른 댁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왔구나. 네, 마주 앉았습니다. 장인어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동혁아, 네, 지혜를 봤니? 일주일에 한 번씩 서연이 보러 갈 때 봅니다. 그 애, 요즘 상태가 안 좋아.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더라. 상사한테 혼나기도 했다고.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 네, 병원 갔더니 우울증 진단받았대. 약 처방받아서 먹고 있어.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 게 사위한테 미안하지만 장인어른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줄 수 없겠니? 아버님, 그 애가 잘못한 건 맞아. 나도 화가 나고 실망스러워. 하지만 그 애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진심으로. 서연이도 있잖니. 부모가 둘 다 있어야 하지 않겠니? 장인어른 말씀은 맞았습니다. 서연이를 생각하면 이혼은 쉽게 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맙다. 동혁아. 하지만 약속은 못 드립니다. 알아. 그래도 고맙다. 카페를 나와 걸었습니다. 지혜가 우울증이라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그건 네가 자초한 일이야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보고 어떡하라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2주 후 다시 서연이를 보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지혜가 직접 서연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약속 장소는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여보. 응. 지혜의 얼굴을 봤습니다. 확실히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빛도 어두웠습니다. 아빠,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딸, 아빠 보고 싶었어? 응. 아빠. 그래, 아빠도 보고 싶었어. 공원에서 셋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복한 우리 가족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혼자 돌아오는 길, 저는 여전히 답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딱 한 번의 실수, 이번만 눈 감아주면 다시 행복한 우리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저만 이번 한 번 눈 감아주면 다시 행복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대로 이혼했다가 그냥 그때 한 번 넘어가 줄 걸 하고 훗날 더 후회하게 되지는 않을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아무 잘못 없는 우리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인생 우체국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 일부 각색하는 점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두시고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